자, 그러면은, 은진수 위원, 전 감사위원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분과 정봉주 전 의원의, 위원과 의원의 대결이죠. 의원의 놀라운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건으로 들어가죠. 네. 인연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그때 당시에는 내부 대책반장이었어요, 은진수가. 때는 바야흐로 2007년도. 그래서 저는 그때 전 국민이 주목하는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하고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저하고 맞짱을 뜨고 저한테 도전장을 낸 건 누구였었냐면 고승덕 변호사였었죠. 그렇죠. 네. 현재 국회의원인데 그 양반은 왜 한나라당에 들어갔나 몰라. 서초 의뢰 가봤더니요. 그 좋은 이미지를. 지역구 관리도 개판이고. 그래서 공천을 못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서초 의뢰에서.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공천을 못 받으면 또 그 성향상 무소속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공천 받을 사람 중에 서초 의뢰 깃발 꽂으면 무조건 당선된다. 그래서 서초를 가서 공천 신청해라. 이런 얘기까지 해주고 싶어요. 근데 고승덕이 대외적으로.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고승덕 의원이 대외적으로는 무슨 BBK 대책판. 그래서 소방수는 고승덕이었었죠. 근데 내부적으로 보니까. 실제. 뒤에서. 고승덕 의원은 기자회견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얼굴 마담이었죠. 얼굴 마담이죠. 네. 그걸 다른 데서는 다 써줍니다. 네. 써주고 그걸 이제 성명서 발표하고 그러기 때문에 파고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파고 들어가고 질문을 해봤더니 어디에서 인터뷰를 붙었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다른 의원들과 달리 조사도 제가 하고 글도 제가 쓰고 발표도 제가 합니다. 네. 이게 능력이 있는 거죠. 혼자 다 스포트라이트 다 받으려고. 그런데 그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승덕은 얼굴 마담이었고 내부에서 이 팀장, 대책팀장을 맡은 게 은진수였습니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었는데 그때 전담한 것이 BBK였다고요. 그렇죠. BBK 소방수입니다. 그럼 저는 BBK 공격수가 아니라 소방수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 BBK 방화범이었습니다. 그런 인연이 그렇죠. 예.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몰랐는데 이 캠프 내에서 역할 분담까지 어떻게 알겠어요? 몰랐는데 실제 그러니까 지금 정봉주 전 의원 대법원에 징역 1년 받고 지금 징역 1년 받은 사건 징역이에요. 벌금이나 이런 거 아니고 징역입니다. 집행유예도 아닙니다. 감옥 가는 징역 1년 받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그 사건을 뒤에서 진두지휘한 분이 진두지휘한 분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그렇죠. 그분이 지금 감옥에 가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트윗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BBK 대책 반장 소방수 BBK 공격수 정봉주는 왜 구속 안 시키고 소방수를 갖다 구속시키냐. 그 트윗에서 대박이 났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은진수 대박이 났을까? 은진수 위원과의 그 인연뿐만 아니라 삼각 인연이 여기서 떠오릅니다. 아, 그래요? 지금 중수부장, 대검 중수부장이 누구죠? 김홍일 중수부장입니다. 이분이 지금 이 수사를 총괄하고 있어요. 저축은행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이 김홍일 중수부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어서 BBK 사건 전모를 직접 나와서 발표한 장본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김홍일 중수부장은 당시 BBK 특별 검사가 있었고 그것에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게 최재경 검사였고 최재경도 지금 뭐 잘 나가지고 연수원장인가 뭔가 하고 있어요. 그 최재경보다 한 단계 위에서 총괄 지휘하고 있었던 게 김홍일 당시 중앙지검 3차장입니다. 지금 중수부장이 됐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보기에 은진수와 중수부장, 은진수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은진수와 당시 김홍일 중앙지검 3차장은 아주 밀접한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김홍일 중수부장이 자기의 옛 동료였던 BBK 대책 반장이었던 은진수를 구속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이 사건이 터지자 초창기에는 과연 김홍일 중수부장이 이 수사를 맡았는데 BBK 한 식구였었는데 이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용두사면이 끝나지 않겠냐
라고 봤는데 다행히도 이 진상조사단 위원장으로 평생 저격수 역할을 해온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붙었습니다. 네. 붙으면서 상황이 커졌어요. 이것은 이제 덮기에는 그러니까 이걸 덮으려면 김홍일 중수부장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미 접기에는 넘어갔지만 그래도 옛 적이든 동료든 BBK 3인방이 나와서 이거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근데 예. 저는 좀 생각이 달랐던 게 이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제 의원님은 그 두 사람의 옛 관계나 또는 뭐 같은 검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 사건이 덮어질 수도 있다. 혹은 축소될 수도 있다. 우려하셨다고 생각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 사건은 예.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대로만 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딱 들었던 게 뭐냐면 원래 정권 한 4년 가까이 되면은 예. 이 검찰들이 슬슬 그동안 정권으로부터 받았던 예. 그 스트레스를 풀면서 동시에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제까지 까불었지. 이제 니들이 죽어봐라. 이런 태도가 딱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검찰은 스스로를 엘리트로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정치인들은 자기들보다 멍청한 것들이 예. 자기들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그 자존심이 상해. 예. 하지만 그래도 진급도 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니까 명령을 듣긴 듣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아. 근데 이 정권 말 기준 되면 이제 죽었다 이 새끼들은. 예. 이때 풀려고 시작하고 그 카드를 들고 다음 정권하고 거래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런 딱 시점이 터진 거죠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검찰이 신났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똑같은 얘기인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관전평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관전평에 관전 포인트를 뭐를 잡을 것이냐. 이 정권이 기울어가고 정권이 무너지는 것에 관전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검찰이 언제쯤 등을 돌릴 것이냐. 네, 그렇죠. 그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정권을 바라보고 화무 11홍 정권이 기우는 그 시점이 바로 검찰이 등을 돌리는 시점인데. 레임덕의 바로메타. 그렇죠. 레임덕의 바로메타죠. 근데 검찰이 등을 돌릴 땐 이미 레임덕은 반 이상 진행됐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홍일 중수부장이 또 자기가 지은 일정의 죄를 BBK 관련된 걸 반가에 해야 돼요. 그렇죠. 이 김홍일 중수부장이 이 검찰에서는 아주 특이하게 지방대 출신입니다. 충남대 출신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정상적인 검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검찰 내에서 살아나기 힘든 그런 학력과 그런 인맥을 갖고 있는데 BBK 때문에 승진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는 차기 정권에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옷을 벗어야 되는지 아니면 검찰에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면 이분이 승부수를 띄울 때가 저는 왔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저축은행 비리는 자신들이 인지수사를 해갖고 자료를 잡은 것도 아니고 이미 감사원에서 금융권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개혁을 위해서 이미 1년 전서부터 조사를 해온 겁니다. 저축은행은요. 복마전입니다. 손만 대면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축은행 비리 있는 대로 다 까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호남에는 저축은행 없냐. 호남 것 까기 시작하면 너네 민주당 의원들도 거기에 연루됐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니네 이거 함부로 건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겁준 거죠. 겁준 거죠. 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회장이든지 이런 분들이 뭐 호남의 특정고등학교라고 하는데 그건 언론사 하는 얘기고 광주일고 출신들 아닙니까? 네. 광주일고 출신이기 때문에 너희들 걸면은 너희들도 다 연루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분들이 정치 이 깊숙한 곳을 모르는 거죠. 광주일고 출신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 김대중 정부 시절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요. 이미 지역감정을 없애고 지역감정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에 현 정권의 노무현 정권의 영향력이 맺혀진 그런 특정 집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짐작으로 계속 전정권 하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면서 야 우리 한번 다 나오게 돼 있는 거 아니야 니들도? 다 나오니까 이거 터뜨리면 다 죽으니까 그만 여기서 정전하자 휴전하자. 네 그런 제스처죠. 라고 제스처를 던진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한 게 있어요. 네. 그러려면 돈봉투를 갖다 보내든지. 그런데 박지원을 건든 거야. 박지원을 건든 거죠. 열받은 거지 이 양반이 이제 전투 모드로 변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정두원 의원이 금전적 비리 때문에 4년 감옥을 산 사람이 이런 건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박지원 의원을
심각하게 건드렸거든요. 이건 박지원 의원으로서 모독 중에 상모독입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이 감옥을 산 거는요. 당시 햇볕 정책과 북한과의 북한 경제 협력하고 그러면서 대북 송금 문제였었어요. 그리고 혼자 뒤집어 쓰고 한 거죠. 혼자 뒤집어 쓰고 한 거죠. 이거를 건드는 순간에 당신 지저분한 인간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르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개인들 착복하는 거하고 그럼요. 남북 관계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것을 뒤집어 쓰고 하고 혼자서 본인이 김대중 정권의 역사적 이런 그 오점을 네. 어느 정도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혼자 뒤집어 쓰고 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의 부담을 혼자 뒤집어 쓴 건데. 근데 그걸 건드렸어요.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란 말이죠. 그렇죠. 용에 뭐라고 하는 게 영린이라 그러잖아요. 네. 건들지 말아야 될 것. 금도를 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한나라당이 이것을 건드리는 순간에 민주당은 전면전 모드로 갔죠. 전면전 모드로 가니까 한나라당은 빠지죠. 이제 청와대하고 싸워라. 왜? 청와대하고 거리를 둬야지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한나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만 주장하고 네. 특검법을 도입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것만 주장하고 실질적인 강론에 들어가고는 청와대 편을 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는 한나라 당에 한 게 아니거든. 그렇죠. 한나라 당에 한 게 아니거든. 한나라당 의원들이 상당 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먹겠 니들 먹고 독박을 왜 우리가 쓰냐. 네. 그렇겠죠. 예. 네. 근데 박지원 원내대표를 건드린다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박지원 대표는 전투력이 가장 강하죠. 민주당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청와대에서 한 거는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정확한 시각 교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네. 청와대에서 저축은행 비리를 발본색원하자. 예. 있는 대로 닦아자라고 하는 것은 닦아면 너희들 다치니. 네. 그리고 그중에는 호남의 김대중 정권 시절 황태자라고 한 박지원이 있으니 당신도 다칠 수가 있으니 여기서 그만 이 정도로 전쟁을 종결하자. 예. 그런데 박지원 대표 입장에서는 종결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 없으니까 자기가. 그들이 광주일보 네. 출신이라고 하는 그 부산저축은행, 정진석은 삼화저축은행 그 회장하고 경북 아파트 일대 고깃집 가게 되면 얼마나 두 분이 친절하게 같이 다닌 게 다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경북 아파트 고깃집 주인 다음번에 한번 인터뷰해야겠어요. 예. 두 사람 본 적이 있나? 예.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안 까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대응이 나올 때마다 하나씩 둘씩 이게 이제 그 포장지 벗겨들이 살짝 나오기 시작할 건데, 이 저축은행은요. 그러니까 이게 양수겸장이 아니라 이제 앞뒤에서 협공을 받은 건데, 위에서는 북한 측 공격을 받고 있죠. 내부적으로는 저축은행 측근 비리 때문에 청와대는 셀프 탄핵 시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죠? 한나라당 내부는 아수라장이 돼갖고 서로 살겠다고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스님들 같아. 각자 도생의. 그래도 한나라당 지지율이 더 높다는 거.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역전됐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습니다. 언제 역전됐어요? 역전됐어요. 예. 어머나 민주당 한 거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래서 청와대는 지금 이 시점 되면 제가 이제 한 6개월, 7개월쯤 들었는데 청와대 파견 나갔던 공무원들이 각자 부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 그 돌아가는 사람들 말고 또 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기존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서 근무하는 분께 들었어요. 아주 상급 공무원 아닌데 너무 곤혹스럽다. 청와대는 이미 모든 기능이 그 상실되고 중지됐다. 근데 지금 이쯤 되면 청와대는 패닉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각하는 그걸 잘 모르세요. 각하는 모든 것이 내 통제 아래 있고. 그렇죠.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리고 잘 안 되면 경로하시면 되거든요. 경로. 근데 이번 그 은진수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이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내려와서 경로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경로. 근데 누구한테 경로한지 모르겠어요. 예. 감사원에 은진수를 꽂은 건 자기인데. 예. 자기가 자기한테 경로하나? 그렇죠. 예. 아니 은진수 다중인격이신가 봐. 은진수 이분이 네. 이 양반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이 피의자죠 이제는 은진수 피의자가 2004년도에 강서구의 노현성 의원에게 떨어집니다. 노현성 의원은 지금 강서구청장이 돼 있죠. 노현성 의원은 아주 훌륭한 대학에 이력과를 나왔습니다. 그 훌륭한 대학은 한국외국어대학입니다. 저하고 동문이죠. 그런데 2007년도에 BBK 대책반장을 맡으면서 그렇게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공천에서 떨어집니다. 총선을 출마를 못해요. 그래서 18대 총선을. 그러니까 그게 미안해서 가장 대표적인 보훈 인사 중에 한 명. 즉 이명박 대통령이 챙기지 않았으면 갈 수 없었던 차관급 감사위원으로 간 거예요. 다들 반대했죠. 그리고 화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고 그러니까 있는 자기한테 경로를 하신 거야. 지금 각각에서는 내가 왜 이랬을까?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가서 경로하시고 강하게 질타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꽂은 사람이야. 임명권자 아니에요, 임명권. 자기가 다들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꽂았는데 자기한테 경로하는 거야. 대통령 누구한테 경로하는 거냐 이거 도대체. 이거 셀프 경로라고 하죠. 셀프 경로. 셀프 경로를 통해서 셀프 탄핵으로 가고 있다. 근데 이 사건에 진정한 꼼수 하나가 있어. 제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숨어 있는 꼼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은 공무원이 원래 비리 조사나 형사 재판 이런 거 받을 때 사표를 제출해서 사표 수리를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그 비리로 결론이 나면 퇴직금을 깎거나 못 받거나 하거든요. 퇴직금을 못 받죠. 어마어마한 퇴직금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지급 중지를 시켜놓는 거죠. 사표를 내고 사표를 수리를 해버리면 돈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표 수리를 안 해줍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네. 그걸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가 만든 겁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전에 없었고 참여정부 시절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법이고. 그런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표 수리를 먼저 하고 경로하셨다. 그리고 민정수석 비서관실로 나와서 경로하셨다는 거예요. 사표 수리를 먼저 해주고 그러니까 돈은 챙겨줘 일단. 야 퇴직금 받아라야. 돈은 챙겨주고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모를 리가 없죠. 돈은 미리 챙겨주고 그런 다음에 얼마나 자유로운가 우리 각하는. 그런 다음에 경로해 셀프 경로. 그게 이제 법인 그 공무원 관련 규정 대통령 훈령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아요. 대통령 훈령. 대통령 훈령을 대통령이 어겼다 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강하게 공격을 했더니 청와대 답변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무직 공무원은 예외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장관, 차관 다 정무직 공무원이에요. 만약 정무직 공무원이 예외면 만들어낸 거죠. 이것이 이 대통령 훈령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쪽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은 예외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받는 것을 용인해 주려고 하는 그런 꼼수 아니었었냐. 원래 그렇죠.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는 각하께서 이 돈 문제에 관해서는 말이죠. 사람을 돈으로 다루거든. 이 돈 챙겨주고 야 은진수 네가 네 선에 잘 어떻게 정력을 끊어라. 제가 보기에는 이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 각하는 아니 축의금도 안 보는 사람이 굳이 비리에 연루된 사람의 그 법을 어백하면서까지 퇴직금을 일부러 챙겨줄 이유가 뭐예요? 퇴직금을 챙기고 반 나누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반띵! 야! 반띵 알지? 그리고 내가 받은 미안하니까 청계 재단에 기부해. 그러니까 제가 이 돈을 챙겨주는 건. 우리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추정이니까 관계 없죠. 추정. 소설이죠.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이고, 그리고 그럴 리가 절대로 없는. 절대 없죠.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 극악무도한 소설. 감히 대통령 각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옥 같은 대통령. 주옥 같은 대통령. 주옥 같은 대통령. 여기서 주옥은 구슬주 구슬옥입니다. 그럼요. 주옥 같은 대통령. 이 꼼수가 단순히 돈을 챙겨준다가 아니라 그 차원 한 단계 더 넘어서 원래 계속 우리가 얘기했듯이 돈을 정말 아까우신 분이라고? 오늘의 예술은 반띵입니다. 반띵. 그런데 이 은진수 전 위원을 사실은 돈으로 구슬리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필요 있어요. 왜냐면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너 이거 챙겨주고 내가 이렇게 잘 해줬잖아. 너 나 배신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이 꼼수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정확한 지적이 경향신문 그러니까 좋은 신문이죠. 경향신문 만평이에요. 이런 게 나와요. 요즘 나가수를 패러디 해갖고 은진수가 마이크를 잡고 내가 만일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의 김황식 이런 사람들이 저놈시키고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입 벌리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은진수 피의자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현 정권이 BBK부터 알고 있다. 그렇죠. 혹시 BBK가 만하는 것도 다
알겠죠? 그러니까 알겠죠. BBK는 마른 입 다시 살아나요. 죽을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언론에 등장하지 않은, 뒷이야기들. 사실 이런 게 더 재밌거든요. 그렇죠. 위험한 내용들은 우리가 소설 쓴 것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전혀 근거 없는, 3인의 일방적인 골방 추정이었어요. 골방에 사는. 쓰레기적인 추측이다. 네. 그런 골방 추정이었고요. 네. 전혀 근거 있을 리가 없고, 각각 이렇게 했을 리가 없죠. 절대로 그렇게 했을 리가 없다. 이 점, 이 점 각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긴급 제안인데요. 끝날 때는 출연자가 누구누가 출연하는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김호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구라, 정봉주 전 의원.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지역구는 노원갑, 공릉동, 월계동. 네. 소속은 민주당. 네. 그 부분은 듣지 마시고요. 네. 기술, 김영민 교수였습니다. 네. 제작도 했습니다, 제작. 기술, 제작, 네. 그리고 간혹 꼽사리. 예, 참고로 오늘 밥값은 반가이들 합시다. 지금까지, 네, 나는 꼽수다. 사회였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